자, 지난주 리뷰 조금 해보면, 우리 임대사업자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주택임대사업자, 셈법 계산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장점도 안내해드리고 단점도 안내해드렸는데, 그냥 한 줄로 결론 낸다면, 어지간하면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어지간하면 하지 마라. 그게 이제 한 줄 결론인 것 같고, 다만, 정말로 길게 가져가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그건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시세 차익이 좀 되게 많이 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그 20% 중과 그런 것들 가산세 적용 안 되고, 또 장기 보유로 인해서 특히나 8년 정도 보유하면 뭐 50%, 뭐 10년을 보유하면 70%까지 장특세를 인정해 주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큰 혜택이 아닐까 싶어요. 자, 제가 안내해 드렸던 것 중에서 조금 잘못 안내해 드렸던 것들도 있어요. 물론 그것을 다시 또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면, 4년짜리 단기 임대 같은 경우에 서울은 수도권은 6억 이하, 지방은 3억, 그리고 면적 제한은 없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리고 8년짜리 중공공 같은 경우는 금액 제한도 없고 면적 제한도 없다. 라는 거예요. 다만 면적 제한은 없지만 실제 뭐 재산세 혜택 또는 종합부동산 배제 혜택, 양도세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도세는 아니구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면적 제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준주택 오피스텔은 면적 제한이 있어요. 자, 그리고 양도세 감면 100% 되는 요건. 그 혜택은 지금 현재 중공공 임대사업자를 내서 10년 동안 운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임대를 하면. 그러면 기존 임대하던 것을 지금 뒤늦게 중공공으로 등록을 해서 10년을 보유하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그런 것들은 안 돼요. 왜 그러하냐면 그 기준이 여기 다 엔드 줬고 다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과거 이제 2017년 12월까지 등록한 거에 한해서만 해줬는데 지금 3년 동안 이제 연장을 해줬고, 그래서 2020년까지 등록을 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 물건을 3개월 이내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물건을 사서 임대 줬는데 지금 뒤늦게 등록하면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어지는 거예요. 10년을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왜 중공공 사업 등록해야 되는 거죠? 라고 또 물어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을 이걸 유지해서 임대를 하면 장택세 50%, 8년 50%, 10년은 70% 인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장점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제가 캡처해서 뭐 블로그에도 올리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혹시 실수로 이거 내가 등록할 게 아닌데 등록한 분들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보면, 등록한 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지 30일 이내면 취소 가능해요. 아무 그거 없이 30일 지나면 안 되죠. 못 팔아요. 자, 어쨌든 30일 이내면 가능하다라는 거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세금 관련해서 뭐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들 조금 부족한 부분들 되게 많을 텐데요. 여기 전성규예요. 소장님 뭐 여러 가지 책도 내고 뭐 많이 했는데 세무 관련해서 특히나 부동산, 절세, 세금 관련해서만 뭐 20년 넘게 일을 이제 해오신 분인데, 뭐 이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분인지는 잘은 몰라요. 잘은 모르고 다만 유튜브에 가면 전성규 딱 치면 여러 가지 영상들이 나와요. 거기에 우리가 조금 도움받을 수 있는 내용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 중에 2016년도 세법 개정된 것들에 대한 내용들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고요. 또 임대사업자 어떤 장점, 어떤 단점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해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배장판 되나요? 안 되나요? 양도세 이거 나중에 필요경비 인정 받나요? 안 받나요? 또는 뭐 샤시 같은 거 되나요? 보일러비 되나요? 뭐 궁금한 거 되게 많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 외에 절세 포인트들도 상당히 담겨 있어요. 그래서 뭐 무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커트. 여기서 잠깐 커트하고 편집을 하고 잠깐만. 자, 오케이. 이 부분 다시 편집. 자,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잘못 안내했던 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등록 기준에 대한 부분이에요. 면적 제한이 둘 다 있다고 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면적 제한이 지금 없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4년짜리 단기 임대 같은 경우에 금액 제한은 여전히 있어요. 수도권은 6억, 뭐 지방은 3억, 그리고 면적은 제한이 없고요. 중공공 8년짜리 같은 경우는 금액 제한도 없고 면적 제한도 없어요. 다만 준주택, 오피스텔 같은 것들이죠. 그것은 면적 제한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면적 제한은 없어서 등록은 가능하지만 실제 세금 측면에 있어서 혜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면적 제한별로 금액 다 다르거든요. 감면이. 그래서 85 넘는 것은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85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도 혜택이 별로 없고요. 그러면 뭐가 되나 라고 보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가 좀 과다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금액만 6억 이하, 등록 시점에 금액만 6억 이하라고 하면 이건 배제 대상이 돼요. 면적 제한은 없거든요. 왜? 종합부동산세는 세법이 이거는 종부세는 따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면적 제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하나만 보고 그걸 길게 가져가면서 여러 가지 규제를 받는다고 하면 사실은 좀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좀 그래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 100% 되는 것들 제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지금 집을 사서 잔금을 다 치고 3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면 중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서 10년을 보유하면 당연히 100% 감면을 받아요. 그런데 한 4년 전부터 계속 임대를 주던 물건을 오늘 갑자기 이제 중공공으로 등록했을 때 10년 동안 보유하면 그러면 양도세 100% 감면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밑에 네 가지를 다 AND 조건으로 충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니은에서 안 돼요. 니은에서 다 괜찮은데 잔금 치고 3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되는데 4년 전에 그 임대 줬던 거는 잔금 치고 4년 지나버렸기 때문에 3개월 이내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기존 거를 왜 이걸 중공공 등록해야 되는 거죠? 라고 반문을 한다면 뭐 할 필요성은 없어요. 다만 하게 되면 그래도 혜택은 있다. 그 혜택은 뭐냐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8년 동안 보유하면 50%, 10년 동안 보유하면 70%를 해준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70% 감면해주는 건 사실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장기를 보유하면 사실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 난 거에서 세금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7% 공제해주면 사실은 크죠. 그래서 어차피 내가 10년 이상 보유할 물건이라고 하면 사실은 고민할 여지는 있다. 기존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고민할 여지는 약간 있다. 혜택이 그래도 조금은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내용들이 여기 조세특례 제한법에 요렇게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수로 내가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아니야 이거 그냥 안 하고 싶은데 방법 없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등록한 지 30일 이내면 가능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근데 그게 지나면 안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30일 이내에 해당하는 분이 있다면, 마음에 안 든다면 그냥 취소 가능하다. 방문해서 취소 가능하고 민원 24에서 신청해도 가능하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제가 알려드리는 이건 좀 세무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유튜브에다가 전성규 치시면 여기 전성규 소장님이 뜰 거예요. 여러 가지 영상들이 뜰 거거든요. 이 영상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뭐 개인적으로 저 이분을 잘 알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그 내용들은 뭐 20년 넘게 부동산 세무 분야만 전문적으로 해오신 분이라고 해서 그런지 내용들이 다 괜찮아요. 그래서 내용들 살펴보시면 뭐 2016년도 세법 개정된 것들 쭉 설명도 나오고 임대사업자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런 것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제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필요경비 어떤 건 인정되고 어떤 건 인정이 안 되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또 설명하는 자료가 있고요. 또 절세 포인트들 몇 가지 안내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에피소드가 있다면 고 노무현 대통령 옛날 변호사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 언급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무현 변호사 시절에 그때 일이 조세 전문이었어요. 그러면서 부동산 등기 업무를 그때 손을 댔고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된 세금 자문까지 이제 같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전문가죠. 어떻게 하면 부동산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막 소송해서 막 그걸 다 받아냈으니까 어떻게 보면 세금 측면에 있어서 구멍을 다 알고 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그 구멍들 다 막아버렸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다리를 걷어차버렸다고. 아니 도대체 내가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고객들한테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매년 그게 다 막혀버리고 있어서 특히나 이제 뭐 노무현 시절뿐만 아니라 뭐 이명박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도 이제 국세청에서 그걸 다 이제 하나씩 막아버려서 지금 뭐 절세할 포인트를 안내하고 싶어도 안내할 포인트가 없다. 지금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옛날만큼 이제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이 적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큰 악재는 제가 봤을 때는 종합소득세예요. 종합소득세에서 있어서 예전에는 뭐 근로소득부터 시작해서 기타소득, 금융소득 이런 것들 합쳐서 내는 건 당연했는데 이 부동산으로 발생한 소득, 특히 임대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뭐 과세를 안 했다고 봐지는 거죠. 안 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기타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거에 해당하는 과표를 보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월세 받는 거, 뭐 전세 주는 걸 또 간주 임대료 거기다가 내 또 뭐 소득 합치면 이게 막 5천, 7천, 8천만 올라가면 가세율이 뭐 24%, 35% 이렇게 막 올라간단 말이죠. 그럼 세금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몇 천만 원 단위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율이 되게 졌었는데 지금은 과표율이 막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 사실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니죠. 뭐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또 부동산 요 것들 중에서 또 복귀 형태, 장부 형태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추계 형태로 진행하면 거의 40% 이상은 다 그냥 경비로 다 인정해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세금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찝찝한 부분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임대사업자 넘어가고요. 자, 이번 주 한 주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 주는 한번 보면 뭐 뉴스를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집사에 들어가면 이렇게 메인 화면이 뜨고 있죠. 전문가 칼럼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 이렇게 컬럼들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대표적인 뉴스들 매일매일 올라온 뉴스들 볼 수 있고 뉴스 쉽게 읽어주기 코너가 생겼어요. 그래서 눌러보시면
뭐 매일매일 올라오지 않을 수는 있어요. 매일매일 뭐 그렇게 대단한 뉴스가 없으면 올리지 않거든요. 8월 22일자 뉴스를 가지고 기사 제목만 쭉 보는 거예요. 쭉 보면 이 중에서 현재 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 이런 것들이 눈에 딱 보이거든요. 이것들을 이제 이렇게 서머리에서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그냥 접속만 하면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것을 오늘 조금 요약해 보면 크게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나오는 뉴스 중에서 서울의 매매 증감률이 지금 둔화됐다. 그리고 일부 구는 약간 하락했다. 뭐 그런 뉴스가 지금 뜨고 있고요. 또 거래가 한산하다. 다들 눈치 보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과거 전년도 대출 증가율하고 지금 현재하고 비교해 보면 그 증가율이 엄청나게 둔화되었다. 이제 그런 것도 보이고 있어요. 최근 이번 주 들어서 이 세 가지를 보면 거래 한산은 정부가 원하는 바는 사실은 아니지만 1번하고 3번 요 두 가지는 사실은 정부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대책 발표하고 1개월 동안 사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바로 지금 이제 결과가 드러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매 증감률 이런 모습을 보면 계속 둔화되는 모습으로 갈 확률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대출도 지금 둔화되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거의 둔화 형태로 갈 것 같아요. 또는 이제 이미 다 풀려 있는 그 돈을 조금씩 회수하는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한 행동들을 할 거라 봐주고요. 어쨌든 정부가 원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 모습이 안 나오면 9월 달에 어떤 정책이 나올 거야 그 찌라시가 계속 나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마지막 주 도입하고 있으니까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 뉴스가 지금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초반에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어 이야기했던 것들을 지금 이제 계속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월 달에 우리가 그렇게 우려하는 것들이 안 나올 수도 있다. 나오긴 나오지만 그 정도가 조금 약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약간 들어요. 자, 뉴스 이 정도로 한번 살펴보고요.